사실 저희가 오늘 될 때 이제 조금 어떤 옷을 입고 나오실까도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하도 처음에 네. 오늘 게시한 옷이. 아 그래요? 게시한. 아 그래요? 아니 막 사실 옷이 몇 벌 없거든요. 한 3벌, 4벌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입는데. 다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그 원피스는 심지어 제 옷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누구 옷이요? 저희 홍보비서님 옷이었는데 한번 원피스도 입어볼까 했는데 네. 근데 제가 가진 원피스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하시니까 네, 뭐 친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그냥 주셨어요. 이제 입을 수 없게 되었다고 자기가. 그러겠죠. 그냥 주셨어요. 네. 주시에.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신중하게 골랐을 텐데. 아니 근데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다시 뭐 그 원피스를 다시 픽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후회하면 안 돼요, 선택을. 뭔가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혹시 하셨어요? 아 그렇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원래도 어떤 복장 지적, 그러니까 원래도 복장 지적 자체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이겠거니 했었죠. 그런데 딱 다른 뭐 청바지라든지 뭐 반바지 정장에 비해서 원피스라는 게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복장이잖아요,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색상도 밝고 하다 보니까 대비가 됐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전화가 조금 오긴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응원 전화가 많았죠. 이게 뭐라고 도대체 논란이 되는 거냐. 이렇게 홈페이지 프로필을 보니까 취미 특기에도 더 처음이실 것 같은데 게임이라고 이렇게 네. 해보신 거예요? 물론 지금 지금 녹화여서 제가 그냥 틀리면 끊었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편하게 저희 말을 잘해야 되니까. 아 네. 우선 게임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논란도 있기도 했고 그래서 게임을 쓰는 게 또 부정적인 시각을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했어요. 다른 분들도 좀 걱정을 하셨고. 그런데 취미 특기가 게임이 맞는 거예요. 게임 말고 쓸 게 없었거든요. 거짓말하긴 싫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게임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문화이기도 하고 놀이잖아요. 축구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만 원래 우리는 손으로 하는 것도 익숙하거든요. 취미 특기란에 게임을 적는 정치인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골프나 축구를 쓰는 건 괜찮고 게임은 이상한 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용기 의원님 게임 안 써가지고 배신감 느꼈어요. 전용기 의원님 그것도 많이 하시나 보네요. 네, 게임 취미시거든요. 네. 게임 쪽으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셔야 되는데 그 페이지 관리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처음 정치 입문한 계기요? 이제 1번 하는 거예요? 이제 1번. 아 일단은 일단은이라고 말하면 안 돼. 우선 사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평범했거든요. 그 흔히들 말하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뭐 좋은 직장 취직해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에 와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뭐 사회생활이다, 뭐 사는 게 그런 거다 하는 이야기들을 직접 겪으니까 웃어 넘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안에서 어떤 부조리한 뭐 갑질이라든지 뭐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고치고 싶었어요. 혼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안에서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정의당에 입당을 하고 나서 신입사원이 아니죠. 신입당원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파리바게뜨 노조 만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파리바게뜨 노조 이야기가 아주 거창하고 뭐 그 보통 우리 노조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뭐 조끼와 머리띠 화난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 일상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우리 곁에 시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품게 되었는데 내가 이 업계를 떠날 게 아니라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바꾸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노동조합 만들기에 실제로 행동에 옮겼죠. 그러다가 이제 뭐 신문 보셨겠지만 이제 잘렸어요. 이제 그 당시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휴대폰을 뺏었거든요. 녹음을 할지도 모르니까 휴대폰 뺏고 뭐 사인 안 하면 못 나갔다 뭐 이런 얘기 오가고 막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못 이기고 이제 사인을 해서 나오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당시에 이제 같이 만든 사람들이 더 있었거든요. 노동조합만큼은 꼭 설립을 하고 싶었고 계속 도왔고 노조는 설립이 되었어요. 제가 있던 노조가 화섬식품 노조로 가입을 했거든요. 민주노총의 상급단체예요. 네이버 노조도 그곳에 있고요. 회사는 내가 잘렸지만 일을 계속 해보니까 노조를 만드는 일을 돕다 보니까 이것도 참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게임을 만드는 일도 즐거웠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되게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화섬식품 노조의 선전홍보부장, 그러니까 노동조합 상근자로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동조합만 만들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 훨씬 더 많고 당시에는 게임업계는 2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곳에는 문제가 또 여전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법이 바뀌어 버리면 노조도 또 새로운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법이 계약돼 버리면 기껏 이루어 놓은 것들이 또 물거품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결국 법을 바꿔야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들어와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우잖아요. 누구나 정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배우지만 실상 국회의 평균은 그렇지 않잖아요. 50대 중반 그리고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평균에서 먼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참 낯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의원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니까 지나가다가 보안에서 많이 붙잡혔죠.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왜 지나가시냐고. 근데 뭐 본회의장은 보통 의원들이 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쵸. 이렇게. 되진 않은 거죠? 네, 이렇게. 출입이 좀 제한된 곳들은 다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죠. 뭐 대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잘 통하시는 편이라고.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분들과 똑같이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최연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좀 다르게 느낄지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편하게 농담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오히려. 의원님들이. 네. 그러면은 확실히 들어와서 보니 국회는 보수적이다라는 그런 거에는 좀 많이 느끼시는 부분. 원래 있던 업계가 또 게임 업계여서 그런지 조금 더 느끼기는 해요. 간담회라든지 뭐 토론회 있을 때 축사를 너무 길게 해요. 뭐 이런 불필요한 절차들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전 짧게 하죠. 짧게 해야 되죠. 다들 좋아하십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좀 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저희가 6명이니까 발의를 할 때도 뭐 10명을 채우는 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힘들다고 안 할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 거 알고서도 하는 거죠. 그러면 국회에서 좀 꼰대 같다라는 사람이 있으세요? 동료 의원들 중에서? 꼰대요? 네.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반말을 이렇게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너무 주입하려 하시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좀 느끼긴 하죠. 버릇인 것 같기도 해요. 그분의 버릇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이게 좋게 생각하자면 네. 원래 약간 그렇게 네. 꼰대 같다라는 상황을 만났다 하면은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런 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아주 싫지는 않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세대는 세대 특성일 수도 있다 라든지 아니면 나라고 다를까 싶기도 하고. 의원실은 좀 여기는 좀 민주적인 건가요? 여기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이 만 34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닉네임으로 좀 서로를 부르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은 이제 쏜님, 뭐 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누가 봐도 닉네임인 닉네임을 좀 쓰시는 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셔서 그러세요? 업계에서도 누구누구님이라고 직책을 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익숙했거든요. 직책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는 걸 어색해 할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닉네임을 해버리면 너무 새로우니까 오히려 익숙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저는 호정님. 호정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바깥에서 불렀을 때 사람들이 누구 부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돼가지고 호정님. 의원실 회식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코로나? 회식은 원래 한 달에 한 번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네. 코로나 때문에 이번 달은 못했습니다.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이게 골고루 나오는 집으로 보통 가거든요. 네. 중식집이 가장 만만합니다. 좀 이번 달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제 라떼는 마리아나 뭐 이런 것들 왜 즐겨 쓰는 것 같으세요? 이런 현상이 왜? 그죠. 라떼 이즈로스. 라떼 이즈로스. 그 어떤 분이 독재는 알아도 위력은 모르는 사람들과 위력은 알아도 독재는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기성세대들은 거대 권력, 그 독재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좀 민주화를 이루고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를 좀 바꿔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그 이후에 일상 속의 위력에 저항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꼰대라든지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이 그 일상 속에 있는 위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신의 의견을 좀 표출을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게 좀 일상화되고 당연한 이 세상에서 내 말이 맞으니 무조건 따라와, 들어 라는 식의 이게 태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꼰대 아니면 라떼는 마리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통제가 오히려 거부감을 주지 않나. 부모님과의 소통은 좀 어떠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기성세대셔서 평범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고집이 있는 편이어서 많은 고집부림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죠. 네. 이게 그럼 초중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좀 권위적인 분들이시긴 했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체벌도 있고, 그죠? 네, 많이 맞았죠. 네.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는데요.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앉아서요? 네. 발바닥 때린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다가요? 엎드려 뻗쳐도 하잖아요. 기성세대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이렇게 숨쉬듯 공기처럼 존재하는 세상에서 날 때부터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잠깐만 좀 말을 정리해서 할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랑 완전 다르겠죠. 많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날 때부터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있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전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자 했던 이 다양성, 존중이 실현된 사회에서 큰 것이기 때문에 좀 서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청년들도 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제 현재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막 꼰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경청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냥 사회생활을 하던 직장인일 때, 지금도 직장인이죠. 국회의원이 아니던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우리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어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알려주시면 안 될까? 청년의 입장에서 기성세대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가르치고 경청하는 것만이 대화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잠시만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좀 공감하는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대화일 때 서로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제스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사람을 뭐 꼰대로 단정 짓는다든지 아니면 또 갈등이 커진다든지 하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누구에게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뭐 대화의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다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로에게 인내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좀 어떻게 좀 극복을 좀 해나가실 예정이신지 또 그분들과 소통을 또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시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청년,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평균값에서 발음 이런 건가요? 값에서 평균값에서 값에서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평균값에서 먼 국회의원이잖아요. 낯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던 대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끔 막 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튀어 보이는 거는 제가 정말 유별나고 튀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300명 중에 적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뭔가를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그 시민들 중에서 이제 여성 청년들의 그 평범한 삶을 내가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원피스도 사실은 평범한 업무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튀어 보인 거잖아요.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지. 네. 인국공 사태를 보면 노동 경력보다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더 큰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는 태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노력보다 노동 경력이 하대받는 현실이 존재하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벌을 바탕으로 스펙을 쌓는 그 노력, 그 과정이 박수 받는 것이 지금 과연 올바른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핵심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육체 노동이나 비정규 노동 할 것 없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잠시만요. 아 이제 기침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하셔도 됩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 노동, 뭐 비정규 노동 할 거 없이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갈등이 있었을까 싶긴 하거든요. 서로의 어떤 앞길에 박수 쳐줄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상황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이 불평등 해소라는 게 물론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전환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노동에 대한 막연한 이 거리감을 좀 줄여나가야 하고 기성세대 얘기를 조금 하자면 민주주의를 이뤄냈어요.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 지금 이 경쟁사회 또한 기성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리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도 그러니까 그 화살이 기성세대를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불평등 양극화 문제 또한 함께 해결을 좀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 기존 정치권에서 우선순위에 올라오지 못했던 의제들이 있거든요. 뭐 청년, 젠더, 생태, 그리고 노동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루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4년 뒤에는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진짜 고군분투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청년 정치의 실험대 위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해야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좀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라고 말하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곁에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끔 책임감 있고 또 성찰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죠.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책임지려 하고 그리고 되돌아보는 분들을 보면 좀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